아파트 매수 기준. 네. 참고로 이게 청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약 뭐 이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청약은 그냥 없는, 저도 뭐 청약 통장은 있지만 청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 현재 규정상 네. 만 65세 이상이면은 1주택이어도 무주택으로 봐주죠. 네. 그리고 청약은 물론 이제 언제 몇 년도 통장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부모의 청약 가점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청약되시는 분들 보면은 연세가 상당히 많거나 네. 혹은 젊은 층이어도 네. 이제 줍줍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요즘처럼 이제 막 네. 경쟁률이 몇백 대 1 뭐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네. 부모님의 청약 가점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자녀가 3명이고 노부모도 이제 부양을 하는 그런 상황. 세대주 혼자서 벌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어쩌면 될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약의 뭐 신축의 공급도 없지만 청약의 공급도 상당히 제가 볼 때 아주 비정상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예. 네. 그래서 몰리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청약으로 몰리지 말아야 될 지역도 상당히 청약이 가점이 높아야 되죠. 서울이기만 하면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참고로 자양 하늘채베르가 최근에 분양을 했는데, 평균 경쟁률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367대 2. 19평형 분양가가 5억 1,415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네.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입주를 하고 그달부터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쫙쫙쫙 진행이 되겠죠. 네. 진행이 되는데 이제 신축은 뭐죠? 최대 5년간은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네. 예, 전매 제한, 즉 월세도 못 놓고 전세도 못 놓고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최소 네. 2년, 최대 5년. 그러면 그 새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전세, 월세 매매를 할 수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 19평형 5억 1,415만 원이라는 분양가는 최대 5년 동안 그 가격으로 유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6년 차에 전매 제한이 풀렸을 때 매물이 대거 나오겠는데 신축도 아닌 아파트가 쫙 올라줄까? 기존에는 청약으로 5억 1,415만 원으로 일단 분양을 받았다면 한 달? 혹은 한 3달 만에 이게 한 15억 될 거예요. 네. 예, 쫙 오르겠죠. 월세 매매가 계약이 기록되면서 전세가 오르면서 매가 오르고 다시 전세가 오르면서 매가 오르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현 정부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버는 그런 방식을 다 알고 있어서 전매 제한이라는 걸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새 아파트는 의미가 없다, 매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재건축이죠, 뭐 재건축. 네. 예. 그리고 자양 하늘채베르도 이런데, 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양 하늘채베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망우 신원 아침 도시. 여기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 주소를 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신혼건설에서 지은 거의 이제 나홀로급 아파트인데, 네. 예. 이것도 지금 평균 경쟁률이 63.8. 거의 서울 끝에머리에 있는 지역이죠. 네. 예, 이죠. 게다가 이렇게 보시면 최저점을 보세요. 최저점을. 네. 그리고 평균을 한번 보세요. 최고점도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네. 사실상, 네.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돼요.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는다고 쳤을 때, 내가 평균 정도의 점수를 가졌다고 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청약이 변두리 지역도 진짜 과열이 엄청 됐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청약 vs 구축 매수,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주로 한 5가지 사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데, 그것만 좀 따로 추려봤거든요. 만약에 어떤 회원님이 무주택자예요. 근데 청약을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게 좀 가장 나을까요? 아까 물론 답정너긴 하지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저라면은 그분한테 청약하라고 그냥 끝까지 청약하라고 얘기하죠. 피눈물 좀 흘려보라고. 예. 아, 농담이고 당연히 구축 매수해야죠. 지금 이제 네, 규제가 네, 청약은 힘들게 그러니까
현 정권이 왜 청약 입주권 분양권을 계속 규제를 하느냐? 명확해요. 실거주자, 실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네, 하려고. 지금 네, 그러는 거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네, 실거주를 염두에 두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청약의 메리트가 뭐예요? 내가 분양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3천에 분양받았다고 하면은 네, 걔가 계속 거래가 되면 입주 시점부터 계속 거래가 되면서 그 아파트가 그냥 쭉 13억에서 15억까지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재개발을 투자를 했다면 청약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익이 컸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어쨌든 현재 규정으로 봤을 때 그런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신축을 사면 오히려 전매 제한이 걸리고 그럼 나의 투자의 기회비용은 날라가고 내가 청약으로 당첨돼서 어쨌든 주인이 실입주해야 된다니까 실입주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걸 투자해버리면 내가 실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못 받죠. 예. 네, 그쵸. 비과세도 무너져요. 예. 네, 대출도 안 나오죠. 이미 1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단 가점으로 봤을 때 3, 40대가 청약이 부모님 그 가점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서울에서 청약이 될 확률도 적고 진짜 되려고 하면 정말 다자녀의 노부모까지 모시는데 부양가족이 많은데 남편 혼자 혹은 아내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만 가뭄에 콩나듯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인데 네, 그에 비해 어, 저희 컨설팅 받고 그 재건축 아파트 매수하신 분은 본인은 갭 2억 9천으로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수익이 또 2억 9천이 났어요. 예. 네, 그런 걸 봤을 때 계속 그거 갈아타기 하면은 청약보다 당연히 수익이 좋겠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는 물론 가격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가 그런 부담이 적는 어, 그런 매물을 매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대출을 해서라도 조금 더 덩어리 큰 매물을 매수하는 게 당장의 취득세나 양도세 걱정은 있지만 예, 그래도 대출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내 모든 시드머니를 가능한 많이 해서 한 채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게 훨씬 나은가. 특히 세금 때문에 1억 이하 소액 투자까지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업 투자자로서 당연히 네, 부동산을 비싼 게 많이 번다는 걸 숱하게 봤기 때문에 네, 돈 많이 벌고 싶다면은 대출 활용이죠, 당연히. 대출도 네,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이 끝까지 나오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어, 특히 무주택인 분들, 네, 무주택인 분들이 1억 이하 소액 투자를 한다? 저는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실거주로 네, 만약에 이제 보금자리 받고 실거주로 들어가면 충분히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작은 평수라도 매수가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어, 그런 부담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1억 이하 소액 투자를 하겠다. 혹은 내가 다주택자여서 공주가 1억 미만 소액 투자를 해야 취등록세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1억 이하 소액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보여줘야 돼요. 1년 딱 잡아놓고 그 사이에 누가 더 돈 많이 벌었는지. 내가 끌어서 끌어와도 1억밖에 없는 분들은 그걸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현금도 있고 거기에 대출 능력까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서울의 유망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돈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 네, 일례가 저희 이제 회원 중에 그 소집단 회원 중에 어떤 남자 회원이신데 그분이 처음에는 3억이야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돈이 진짜 이거밖에 없어서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세금이나 이런 게 부담이 돼서 그러는 건지 근데 후자였어요. 세금 이런 게 부담이 돼서. 그래서 더 끌어오라고 해가지고 결국 모 지역의 재개발 매물을 매수시켰는데 타이밍이 잘 떨어져가지고 그분 투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투자한 그 매물이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13억이었어요. 13억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출이 10억 가까이 나온 상가였는데 걔가 지금 20억을 넘게 올랐어요. 매가가. 네,
그분은 그럼 이제 기간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월 1억씩 오른 거예요. 월 1억씩.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원 플러스 원 매물이 돼서 상당히 기분 좋아하시고 오히려 이제 현지 부동산에서 더 가격을 쳐줄 테니까 되팔라는 문의도 오고,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3억 가지고 소액 투자를 했다면요, 얼마를 벌었을까요? 1년 동안? 많이 벌어야 3억 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이 네, 벌어야. 예. 그런데 어차피 양도세 50% 낸다고 치면은 네, 10억에서 50%를 내면은 5억은 수익이죠. 네, 3억에서 50% 내면 1억 5천 수익이에요. 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누구는 1년 동안 1억 5천 벌고 누구는 1년 동안 5억이라는 순수익을 내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회원이라고 칠게요. 현재 2주택이에요. 2주택인데 한 소액으로 한 1억 내지 2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1주택 하나 더 추가해서 3주택 이상이 돼서 매물을 추가 매수하는 게 투자 가치로는 더 투자 수익은 더 좋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매물을 가능한 처분을 해서 한 개의 주택으로 결국에는 네, 만드는 게 더 수익은 더 좋은지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초 거의 대부분이 어, 추가 매수건으로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컨설팅도 신청을 하세요. 대부분이. 네, 그거 점에 대해서 성현파파님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한 게 똘똘한 걸 매수도 못했어요. 그거 싸다고 혹은 블로그나 단톡방장이나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거, 그 신축 빌라 같은 거 매수해놨거나 아니면 진짜 초투가 싼 그런 매물을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명의가 중요하고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서 주택의 수를 하나 더 늘리고 싶어서 또 오신 거죠. 네,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은 기존 주택들을 처분하고 저라면은 확실하게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저 같으면 그렇고, 근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의 투자 공식에 사로잡혀서 법인 투자에서 한 달에 1, 2천만 원 생활비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원칙은 이겁니다. 기존 매물 매도하고 새로운 확실한 매물 매수하는 게 이제 제 스타일이죠. 예. 네. 아, 그리고 지역 선택도 굉장히 좀 많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는, 어, 요즘 또 경기도 지역에 특히 양주 옥정이라든지, 그리고 남양주 뭐 다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보면은, 광명 쪽에도 또 재개발이 한참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인천 쪽도 상인인천 재개발 특히, 예,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쪽에 있는 재개발, 그리고 그쪽에 있는 신축들, GTX B 노선, GTX C 노선, 뭐 GTX A 노선 초인접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그렇다면 경기도 신축이 어쩌면은 서울 구축보다 낫지 않느냐? 서울 구축은 너무 이게 너무 오를 대로 오른 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도 또 많이 받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그 경기도 신축을 그 근본적으로 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간 거예요. 예. 서울 구축을 매수할 돈이 없어서. 예.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신축 경기도 예를 들어서 뭐 다산이나 뭐 어디 뭐 이제 그런 신축이 훨씬 좋다라고 선동을 하죠. 전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제가 이 바닥 13년 넘게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부동산은 절대로 하극상이 허락이 안 됩니다. 예.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시세가 서열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저라면 서울 구축인데 경기도 신축 잘 올라줬다고 하지만 그걸 지금 받아주나요? 양주 옥정에 있는 뭐 어떤 모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분이 호가대로 그걸 매도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그게 1초 만에 팔리나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처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그게 올라오면 30분 내에 소멸되죠. 예. 아니면 매물이 들어가거나. 이거는 팔려고 내다봤을 때 알아요. 이 매물이 진짜 좋은 매물인지 아닌지. 근데 경기도 신축은 그 호가를 받아주지 못한다. 파주, 김포의 호가는 잘 올라줬지만 그 호가를 서울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고 있다. 다산의 호가도 잘 올라주지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선동하면서 아무리 호가대로 내놓고 있지만 몇 달째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옥정도 마찬가지죠. 뭐 다산도 마찬가지고 별내도 마찬가지고 저기 송도도 마찬가지고 김포 파주도 다 마찬가지죠. 거기 가격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특히 성남이나 상인천 재개발은 매도가 어렵죠 지금. 예, 그 가격대로. 예, 네.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아, 서울 구축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내 능력상 살 수가 없어. 그러니 편하게 실거주하면서 쾌적하게 실거주하면서 잘 올라줄 만한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네. 딱 갔는데 내가 계속 서울의 시세를 쳐다보겠죠. 네. 현타가 올 거예요. 네. 우리 아파트도 잘 올라주지만 서울은 2배로 잘 올라주네. 저 썩은 아파트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분노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계속 선동하고 서울의 구축을 깎아내릴 수 있는데 시장에서 그 가격을 안 받아주잖아요. 예,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절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서울을 쉽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못 돌아옵니다. 네. 다시 돌아오려면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희 그 컨설팅 회원님들 중에,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경기도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은 예전에 10년 전에는 서울에 살았는데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경기도 신축이 더 잘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 구축이 이미 비싸다고 생각해서 진입을 한 거예요. 청약을 하든 아니면은 거기 입주권을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신축 아파트를 매수를 하든 그 세 가지 중 하나의 선택으로 경기도 신축을 매수했는데 그 10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네. 이미 갭이 더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경기도 신축이 한 1억, 2억 오르는 그 상황에 서울은 막 5억, 10억 뭐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이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이 뭐 현재 뭐 3억 정도 뭐 5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 비싼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게 10억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따라잡지도 못해버리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파주가 얼마 전에 이제 반사적 이익으로 한순간 어떤 모 아파트가 4억이 올랐다고 어떤 회원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빠져나올 타이밍이니까 빠져나오라고. 근데 끝까지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가격대로 팔리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머뭇머뭇거렸어요. 대답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팔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를 유심히 몇 달째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격대로 내놓긴 계속 내놓는데 몇 달째 그 가격대로 내놓고 있어요. 안 팔린다는 얘기죠. 단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단 한 개도. 예. 어쨌든 지금 지난 1년간 전 국민이 부동산 공부를 해서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안 팔리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개발 계획을 보면 그동안에는 서울 도심부와 구도심 위주로 개발을 했다면 지금 서울시의 특징이 뭐예요? 서울 외곽 개발하잖아요. 서울의 네, 관문 입지. 네, 그걸로 직격 타격받는 게 뭐죠? 그 관문 입지에 가까운 경기도들. 네, 걔네들이 직격으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네, 서울 외곽 지역의 마곡 뉴타운이 잘 들어서서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일대의 신도시들은 이제 긴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서울 주변에 강동구 개발이 잘 되니까 강동구 벗어나는 그 이제 경기도들 뭐 이제 네, 미사 강변도시나 뭐 그런 것들 긴장하겠죠, 사실. 예, 네, 그런 애들. 송파구도 가락동 주변으로 해서 옛날 구도심들 지금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누가 네, 긴장을 할까요? 위례 뭐 이런 애들 긴장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상권으로도 또 보면 알 수 있는 게 대부분 처음에 경기도 쪽에 있는 메가 상권들이 처음에는 언론에 홍보하고 그리고 그렇다게 뭐 드라마 로케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번은 방문해요.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이 교통 접근성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한두 번 가다가 결국에 안 가요. 저도 뭐 송도 커넬워크 또 한참 뭐 언론에 터뜨리고 했을 때도 거기까지 가보고 와서 느낀 점은 이렇게까지 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또 그렇다고 득템할 할 만한 물건도 별로 없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안 가고 예. 네. 네. 어쨌든 우리 솔직히 솔직해지자고요. 네. 사실 부동산 투자 왜예요?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실거주는 사실 그걸 잘 포장하기 위한 말일 뿐이고
우리가 컨설팅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돈에 대한 욕구 때문에 부동산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럼 잘 올라주는 데를 가야죠. 빠르게 올라주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비벼보려고 대출을 카드 대출이나 제2금융권, 3금융권까지 끌어와서라도 확실한 서울 개발지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죠. 왜? 네, 거기가 훨씬 더 잘 올라주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돈을 되게 많이 벌었고요. 예. 네,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판단을 할 용기도 없고 사실 판단력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는 건데 그렇게 확실한 곳이면 베팅을 해야 돼요. 네, 경기도 신축을 갈 게 아니라. 근데 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매물을 처분해야 되는데, 2년 비과세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서 다른 매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 아니면 2년 비과세 이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세금 폭탄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매물을 빨리 급매로 잡을 수 있으면은 그걸 잡는 게 훨씬 나을까? 네, 저는 빠르게 매도 금매를 잡는 선택으로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단 한 번도 실거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내가 네, 시드머니가 너무 없는 분들은 시드머니를 좀 불려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네, 그리고 이제 혹은 솔로이거나 그런 네, 분들은 사실 몸테크를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2년 음, 비과세 받고 그러니까 좀 네, 힘들고 좀 그런 고생스럽긴 하지만 네, 구축, 재건축 아파트에서 몸테크 하셔서 비과세를 받아야 시드머니가 그만큼 많이 불리고 저는 항상 상급지로 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상급지 이동할 충분한 시드머니를 위해서는 2년 비과세를 받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충분한 시드머니는 얼마냐? 내가 대출을 좀 받고 10억 정도 아파트를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의 시드머니가 불려질 때까지는 그래도 2년 비과세 전략을 취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충분히 돈이 있다. 난 지금도 10억 이상 아파트는 쉽게 매수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런 분들이 비과세 받겠다고 질질 끄는 거 보면 참 한심해요. 예. 네, 참고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세금 걱정 안 하고 매수하시는 우리 회원분이 있는데 그 매수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됐는데 호가가 6억 올랐는데 현지 부동산에 전화 왔어요. 7억 줄 테니까 다시 되팔라고. 예. 네, 그거 세금 걱정해서 매수 못했다면은 그로 7억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중도금 드셨는데,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5가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질의응답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의 세계는 그 일반적인 관점이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과감성 이런 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경험. 이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 굉장히 좀 처음에 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못 얻었다. 아니면, 부동산으로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지만은, 감이 안 잡힌다 하면은, 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을까? 네, 그거를 따라가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예.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까? 그 사례를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기업 아니겠어요? 기업들? 네, 기업들이 대표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자들이죠. 예. 네, 세금도 상당히 많이 냅니다. 네, 과감하게 매수하죠. 네, 근데 그들은 어떤 걸 따르죠? 도시계획을 따릅니다. 마치 LH 직원들처럼. 예. 네, 그쵸. 도시계획이 확실하다면 수십조를 혹은 수천억을 대출을 끌어서 와서 그걸 매수를 해요. 삼성이 좀 예.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삼성물산이든, 그리고 대표적이죠. 신세계도 예. 그렇고, 보면은, 백화점 있죠? 신세계 백화점. 그냥, 특히 이정부역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 쌍장사죠. 엄청난 적자였었대요. 예전에, 한 거의 장기간 적자였다가, 이제야 좀 매출이 좀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부자가 되려면 과감하게 버텨야 돼요. 확실한 계획하에 과감하게 버텨야 돼요. 네, 그래서 2년 비과세를 제가 왜 싫어하냐면 2년간 많은 도시계획들이 바뀌거든요.
아주 좋은 기회가 2년 동안 사라져요. 네, 그걸 놓친다는 거죠. 네, 비과세 받아봐야 잘 받아야 서민들 수준에서 2억 정도 혜택을 보는 건데 내가 그 2억을 앞으로 못 볼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겠지만 누구는 한 달에 1억씩 벌잖아요. 예, 네, 누구는. 예. 네. 그런 데를 찍어서 들어가면 돼요. 예. 근데 또 이게 세금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저희도 알고 있는 세금 관련 지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댓글도 달았는데 사실 뭐 고백을 하자면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세금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세금이 특히 민감한데 그거를 민감하다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직접 세무사라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끌고 와서 그 정확하게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 텍스트도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세금 폭탄을 두들겨 맞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고 말이 길어졌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청약, 분양권, 입주권 투자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 서울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걸 완화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일단 그 시장은 잠시 보류, 네, 포기가 아니라 잠시 보류. 네, 단 청약 통장은 계속 보유. 왜? 네,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특혜가 주어지고 내 자식에게 이 가점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 청약 통장이 연수가 중요합니다. 자, 네, 두 번째. 가격에 선택해서 가급적 내가 돈이 있다면 대출 활용해라. 대출 능력도 네, 된다. 그런데 끌어와도 1억밖에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네, 소액 투자라도 해야죠. 그리고 네, 매물수는 지금 늘려봐야 좋을 게 없다. 차라리 투자를 하고 싶다면 돈을 더 끌어와서 차라리 상가를 사라. 예. 네, 혹은 토지를 사라. 네, 그거고 지역 선택은 당연히 어, 이건 이제 100%는 아닌데 서울이 더 투자성이 유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근데 타이밍 잘 맞아서 아주 6개월이나 1년 미만 단타로 경기도에서 돈을 또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일반인이 그걸 찾아내기 쉽지 않고 근데 네, 타이밍은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돈이 내가 시드머니가 매우 적다 싶으면 2년 비과세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에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충분히 돈이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필요 없어요. 예. 네, 훨씬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회원 간담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실제로 뭐 50억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번 그런 회원님들도 한 두 분인가 세 분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이 공식을 따랐어요. 청약 일찌감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굳히기라도 매수하자. 그리고 대출 과감하게 활용하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미련한 게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퇴사해야지. 특히 코인으로나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그런 선택 많이 하시는데, 네, 진짜 미련한 거거든요. 그리고 매물순 선정하는 거, 그것도 그때는 뭐 그분들은 그때는 다주택을 선택했죠. 왜냐? 그때는 임대사업자 이거를 권장하던 때였으니까 정부 룰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지역 선택은 가능한 서울의 아파트나 서울에 있는 재개발 정 안 된다면 그 경기도 쪽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한다면은 최대한 잘 보고 진입 시점, 타이밍, 빠져나갈 타이밍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세금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더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으면 과감하게 다 던진다. 이렇게 되겠죠. 네. 말이 길어졌네요. 이게 가장, 부록이지만 가장 중요하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네. 그리고 아까 참고로 그 5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아파트보단 재개발 투자의 비중이 더 컸다. 예. 네.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눈에 강조하는데 그분들도 이런 실천을 잘 하셨던 분들. 네. 예. 재개발은 경쟁자가 아파트만큼 크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잘, 그리고 그 월 1억씩 번 그분도 재개발 투자였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요. 뭐 재건축보다는 확실히 재개발이 좋죠. 수익이 네.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할 게 많아서 다음 달 재개발 파트에서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